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박순자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 가족이 찾아와 말했죠. 엄마, 집이 넘어갔어요. 우리 가족이 잠깐만 있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당연히 품어주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집 날린 아들 가족을 품어준 어머니가 카페에서 발견한 인생 이막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순자는 그날 저녁 조용히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들이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외롭지 않게 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다. 아들 민준이 큰 가방들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다. 뒤따라 며느리 수정이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왔다. 7살 민수와 5살 지우까지 온 가족이 다 왔다. 민준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수정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엄마,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잠깐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다. 아들의 표정에서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 당연하지. 들어와.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갑자기 조용했던 집이 북적거렸다.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울었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밤새 뒤척였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이 조용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침이 되자 순자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6시,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일어나야 했다. 아이들 아침 준비, 도시락 싸기, 며느리 출근 준비까지.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가 되었다. 민수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울면서 등교를 거부했다. 지우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계속 떼를 썼다. 수정은 급하게 일자리를 찾느라 매일 면접을 다녔고, 민주는 사업 정리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없었다. 순자는 갑자기 양육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아이들을 달래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목욕시키는 일까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났다. 순자는 점점 지쳐갔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하고 기뻤는데 지금은 왜인지 숨이 막혔다.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던 순자에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집안일과 돌봄이 버거웠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 사라졌다. 거실은 아이들 놀이터가 되었고 부엌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다. 3주째 되던 날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다시 온전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내 사람을 위해서. 한 달이 지났다. 민준 가족은 여전히 집을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집에 완전히 적응했다. 오히려 너무 편해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수정이 면접을 간 사이에 순자는 잠깐 밖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혼자 걷는 시간이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구청 방향으로 향했다. 게시판 앞에 서니 눈에 익은 전단지가 보였다.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3기 모집.
순자는 한참 그 전단지를 바라봤다. 예전에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집에 돌봐야 할 사람들이 4명이나 있었다. 그래도 상담실에 들어가 보았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주 3회 오전 교육이었다. 혹시 집에 돌볼 가족이 있으신가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들 가족이 잠시 함께 살고 있어서. 그럼 교육 시간에 문제가 있으시겠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설거지를 하며 순자는 계속 생각했다. 정말 안 될까? 아침에 아이들 등원시키고 나면 오전 시간은 비는데. 며느리에게 슬쩍 물어봤다. 수정아, 혹시 내가 오전에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괜찮을까? 수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나가시면 지우가 일찍 오는 날도 있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2달째가 되자 순자는 한계를 느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챙기고, 오후에는 지우 돌보고, 저녁에는 온 가족 저녁 준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았다. 박순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 어머니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다. 아이들을 등원시킨 후 구청에 다시 가보기로. 다행히 아직 신청 마감이 안 되었다. 담당자는 순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오셨네요. 마음 정하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혹시 반대하면 어쩌나 싶어서. 교육 첫날, 순자는 새벽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아이들 아침, 도시락, 간식까지. 그리고 수정에게 말했다. 오늘 오전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갔다 올게. 수정은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교육장에 도착한 순자는 떨렸다. 20명 정도의 비슷한 연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 보였다. 첫 시간은 이론 수업이었다. 커피의 역사, 원두의 종류들. 순자는 오랜만에 뭔가 배우는 기분에 설레었다. 집 밖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닌 박순자로서 앉아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수정이 물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개인적인 일 좀 보고. 교육을 받으며 순자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다. 집에서는 여전히 바쁜 할머니였지만 교육장에서만큼은 새로운 걸 배우는 학생이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서툴게 커피를 만들고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3주째 되던 날, 순자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라떼를 완성했다. 강사와 동기들이 박수를 쳐줬다. 순자는 울컥했다. 언제부터 이런 작은 성취에도 이렇게 감격하게 되었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는 혼자 미소 지었다. 아이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배운 커피 이론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우가 물었다. 할머니, 왜 웃고 있어요? 순자는 지우를 안아주며 대답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교육 마지막 주에 강사가 말했다. 근처 카페에서 오전 파트타임 직원을 구한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면접 보시길.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수정에게 말했다. 수정아, 혹시 내가 오전에 잠시 일을 하게 된다면? 수정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일을요? 무슨 일인데요? 카페에서 커피 만드는 일. 수정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우가 오후 2시에 집에 오는 날도 있고 아이들 봐줄 사람이.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정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어머니,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순자는 그때 깨달았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수정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오전에는 일을 하고 너는 오후에 일해. 그럼 아이들 돌봄도 해결되고. 수정은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일을 하시겠다고요? 응.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그렇게 순자는 카페 면접을 봤다. 카페 사장은 따뜻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경험은 없으시지만 교육은 받으셨군요. 한번 해보시죠. 첫 출근 날 순자는 떨렸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닌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었다. 첫 손님은 출근길 직장인이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순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카페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오전에는 바리스타 박순자로, 오후에는 할머니로 살아가는 리듬이 생겼다. 어느 날 손주들이 카페에 찾아왔다. 수정과 함께였다. 할머니가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민수와 지우는 신기해하며 할머니가 커피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수정도 말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걸 하고 계셨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말했다. 엄마, 우리도 이제 독립할 집을 구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순자는 아쉬우면서도 안도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때 더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다. 민준 가족이 이사간 후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다. 카페에서의 하루 단골 손님들과의 인사, 동료들과의 대화가 그녀의 일상을 풍성하게 채웠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카페에 놀러와서 할머니가 만든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할머니는 바리스타예요. 박순자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각자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죠.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순자 어머니처럼 자신만의 자리를 찾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